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돼요? 전세대출돼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보통 진행을 하잖아요. 대출할 거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대출이 된다 라고 했다가 대출이 안 됐을 때의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고요. 자, 만약에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안 나왔어요. 대출이 안 된다고 해요. 이럴 때 그냥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을까? 실제로 이런 사례들로 계약금을 뜯긴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뉴스 기사를 좀 갖고 와봤고, 이 뉴스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대출 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의 문제로 임시의 전세대출이 은행에서 거부됐다. 집주인 때문인데도 계약 파기 시 집주인이 계약금을 안 돌려준다. 이 때문에 자금 마련이 불가능해진 임씨는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했고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임씨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다고 해요.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임씨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매물인지 여부였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이 때문에 해당 사실을 부동산에도 미리 여러 번 말을 했대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고 부동산 통해서도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했대요.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집주인의 문제로 임시의 전세대출이 은행에서 거부가 됐대요. 이 때문에 자금 마련이 불가능해진 임씨는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계약금 돌려줄 것을 요구를 했답니다. 당연히 요구하겠죠.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을 찾아갔는데 변호사님이 먼저 계약서를 보자고 했대요. 계약서에 이 내용이 없어가지고 계약금을 돌려받기 힘들 거라고 소를 제기해도 이길 수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먼저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가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전제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임대인이 임시의 전세자금 대출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임대인의 협력 의무가 특약 등으로 반영되어 있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 지금 정답이 나왔습니다. 일단 마저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이런 특약이 없었다면 계약을 물리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변호사님이 말을 했답니다. 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사님도 임대인도 전세자금 대출 절차에 협력하였으나 은행에서 대출이 거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출 거절 사유가 임대인의 문제였다고 해도 이것이 임대인의 규책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칙적으로 보면 전세금 마련은 전적으로 세입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관련 특약을 기재해두지 않는 이상 집주인이 전세금 대출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물리려면 임시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자, 이 사연 되게 안타깝죠? 이 계약한 부동산에서도 이 한 줄을 넣어줬다면 계약이 해제가 되면, 물론 처음부터 다시 집을 알아보는 번거로움이 있어도 이 계약 파기, 즉 계약 해제가 돼도 주인이 돈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도 이제 항상 전세대출 받는 분들에게 이 특약을 작성하시라고 반드시 제가 계약 때도 넣어드리는데요. 물건의 하자 혹은 임대인의 규책으로 의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 시 계약은 해제하고 계약금을 지체 없이 반환토록 한다 라는 특약을 넣습니다. 임대인의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시라고 그냥 압축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임대인분들이 내 잘못도 아니고 내 물건 잘못도 아닌데 본인 잘못도 아닌데 대출이 안 나왔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주면 다시 처음부터 어떻게 손님을 찾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임대인들 계시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일리는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임대인의 귀책 혹은 물건의 하자 등으로 인해서 대출이 불가능할 시라고 앞에 달아주면은 이때 대출이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암묵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지 말고 이렇게 명시를 해두는 겁니다. 모든 소송이나 법적 근거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 계약서를 제일 먼저 보고 계약서의 특약을 제일 먼저 봅니다. 이 효력이 정말 중요해요. 특약은 특별 약정사항이잖아요. 양 당사자 간의 특별 약정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한쪽으로 임차인에게 편면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유효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부분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무효사항이 아닙니다. 임의적으로 다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임차인에게만 유리하게 써주면 반발이나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 또 계약을 트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금처럼 최소한 임대인 혹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대출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을 써놓으시길 바라고요. 자, 변호사님들도 지금 앞서서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법적으로 갔을 때도 돌려받으려면 계약금을 반환한다, 문제가 있을 때 대출이 안 될 때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한다라는 특약 한 줄만 있었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 앞선 얘기들이 이런 특약이 없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이분은 되게 억울하게 결국엔 새롭게 집도 알아보면서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혹은 이 집에서 살 거면 다른
다른 데서 자금을 융통을 해야 되는데 이미 집주인이랑 계약금도 못 돌려준다는 집주인하고 없던 신뢰마저 다 틀어졌는데 그 집에서 과연 신뢰를 갖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일단은 끝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금 몰수하시지 않으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 분께서 이 내용을 적지 않으셨다면 이 내용을 적어달라고 꼭 말씀을 하시고요.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한 줄 꼭 넣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어쨌든 임대인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임대인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세를 대출 받는 게 보통은 소득담보도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전세대출입니다. 본인은 돈으로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소득담보로만 신용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면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은 그 물건지에 지번과 위반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 하자가 없는지를 판단하고 대출을 내주는 게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 기관별로 대출 종류별로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는 여부가 좀 더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물건의 담보 가치를 보고 대출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협조나 동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전제하에 보는 거고, 그래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확정일자가 전입신고 되기 전에 효력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하나.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서명 달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직거래한 계약서가 아니라. 그래서 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은행들도 대출을 내어줄 때 담보가치, 보증할 가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그런 능력이 없고 물건에 하자가 있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대출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특약 추가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한다,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전세자금 대출 특약이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넣으시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한다, 물건의 하자나 임대인의 기책으로 인한 임대인의 문제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은 반환하고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넣어주시라는 거 여러분들께 엄청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사례처럼 계약금을 뜯기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 끝으로 여기서 또 다른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당사자 간에 묵시적으로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금 잔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대출 불허 시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조건부 약정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 조건부 약정이 인정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이 계약을 해제할 때 대출이 불가할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이 조항이 있었다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인은 법을 잘 아는 분이시던지 혹은 아니면 그냥 악랄한 분이시던지 혹은 비슷하게 다른 분께 돈을 뜯겨본 적이 있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우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례였기 때문에 편면적으로 임대인 입장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우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금을 뜯겼고 이 임차인이 뜯긴 계약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는 것을 전세자금 대출 시에 어떻게 하면 불합리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 임대인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부분의 공동중개했던 물건지 부동산들, 다른 부동산들에서도 이 내용을 추가로 넣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고가 터지면 계약을 한 부동산에 귀책을 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머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면 안 했지 문제가 될 소지들은 없애고 시작하자, 그래 계약서를 꼼꼼히 쓰자는 게 늘 제가 말하는 한 번만 제대로 쓰자 주의이기 때문에요. 저도 다행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고요. 자,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